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요 통계적 가설 검정 파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6페이지 리뷰, 지난 시간 리뷰를 하면 일단 정규 모집단에서 모평균 뮤에 대한 아주 간단한 검정, 양측 검정을 해봤고, 모든 걸 다 떠나서 이제 그 검정의 핵심은 뭐였냐면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서 우리 관심 대상인 모수와 그 다음에 좋은 점추정량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아는 분포, 계산할 수 있는 분포를 하나 구하면 된다. 그래서 그 분포를 보통 표준화해서 검정 통계량을 얻고, 그 검정 통계량으로부터 기각력을 설정하고 주어진 유의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 되겠다. 우리가 가정한 기무 가설이 그럴듯한지 아니면 우리의 가정을 의심해야 되는지 그 기각력을 통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단측 검정이에요. 그래서 단측 검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7페이지. 단측 검정 같은 경우는 7페이지에 있는 말 그대로 우리가 모평균에 대해서 검정을 하고 싶은데 한쪽 방향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주어진 이런 귀무가설 뮤는 뮤스타였다에 대해서 이제 단측 검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이제 요거는 좌측 검정이 되겠네요. 작다. 그것보다는 작을 것이다. 혹은 클 것이다. 작은 거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작다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정은 동일한데 뭐가 동일하냐면은, 자, 일단 좋은 점추정량, 뮤에 대한 좋은 점추정량으로 표본 평균 x바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점추정량과 그 모수로 이루어진 잘 아는 분포, 그게 바로 뭐였죠? 표준화 다 해버리면 x바 마이너스 뮤 시그마 루트 n이 우리가 잘 아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사실을 알았죠. 정규 모집단인 경우에. 자, 그런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귀무가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뮤 자리에 뮤 스타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얘를 z라고 하면 이 z라는 통계량이 확률 변수가 이런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그쵸? 지난번하고는 다르게 그 대립가설이 양쪽이 아니라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쪽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각력이 이 작은 쪽에만 속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측 검정하고는 다르게 그 유의 수준 알파를 양쪽으로 나눠 갖지 않고, 그러니까 한쪽에다 몰아주는 거예요. 알파가 딱 주어져 있을 때. 그래서 이 z값이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면 사실 이 0 근처에 있을 확률이 근데 만약에 0 근처에 있지 않고 이렇게 왼쪽 끝에서 관측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귀무가설을 의심하겠다. 기각하겠다. 자, 그러면 반대로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이 z값이 혹시 요런 데서 관측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데서 관측이 되면? 그렇게 되면 2번 같은 경우는 대립가설의 관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귀무가설을 그대로 지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기는 힘들어요. 만약에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가설 자체를 잘못 세운 거겠죠. 대립가설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단측 검정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동일한데 기각력을 이제 한쪽에 몰아주게 된다. 그 관심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바로 예제를 하나 같이 풀어보죠. 7페이지 내용이었고, 자, 예제를 봅시다.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들의 평균 월급은 150만 원이었대요. 너무 짜네, 그치? 문제를 너무 짜게 냈네. 자, 근데 이제 금년도 대졸 신입사원들의 평균 월급은 100명을 조사를 했어. 100명을 조사를 했더니
평균이 155만 원이 나왔대요. 뭐 10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 조금 오르긴 했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집단 전체를 조사한 게 아니라 100명만 뽑아가지고 임의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155만 원이 나온 거죠. 자, 근데 이런 정보를 근거로 했을 때 이런 정보 하에서 작년 대비 이번 금년도에 평균 월급이 올랐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거를 검증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이 400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리고 모집단 자체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유의 수준 5%가 주어져 있고, 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뭐 그림 그려볼까? 모집단이 뭐죠? 금년도 신입사원 월급이죠. 월급 이렇게 세팅을 딱 해주시면 되고, 이게 우리의 모집단이에요. 관심 모집단. 근데 그 금년도 모든 신입사원들의 월급의 평균이 있겠죠. 평균. 이건 우리가 아직 뭔지 몰라. 조사를 안 했거든. 근데 이 집단 자체가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시그마는 20의 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값 자체가. 그래서 뮤에 대해서 뭔가 검증을 하고 싶은데 뮤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표본을 뽑았는데, 지금 보니까 100명을 임의로 추출을 해가지고 표본 평균을 지금 얻은 상태예요. 그쵸? 이런 상황에서 가설 검증을 해봅시다. 자, 지금 가설 설정을 할 건데, 지금 뭐를 가설 검증하고자 하는 거죠? 관심이 뭐예요? 자, 금년도의 평균 월급이 지난해보다 올랐는지. 지난해는 평균 월급이 150만 원이라고 이미 조사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작년 신입사원들의 평균 월급은 150만 원이라고 이미 전수조사가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보다 올랐는지가 관심이니까 귀무가설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을 거다. 그쵸? 이 금년도 평균 월급이, 신입사원의 평균 월급이 그냥 150만 원일 거다. 근데 대립가설은 뭐냐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랐을 거다. 이제 이렇게 가설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단측 검증이 되겠죠. 자, 유의 수준 알파가 5%, 0.05로 지금 제시가 돼 있고, 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좋은 점추 정량하고 모수로 이루어진 우리가 잘 아는 분포 뭐가 있죠? 바로 한 번에 쓸게요. x바 마이너스 뮤 시그마 루트 n이 우리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팩트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된다? 만약에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면, 이런 가정을 한다고 했죠.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숫자 다 넣어볼게요. x바 마이너스 귀무가설이 사실이니까 150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시그마 20으로 주어져 있고, 지금 표본이 100개, 루트 100이니까 10이네.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래서 얘가 바로 우리의 검정 통계량이 되는 거예요. 테스트 스태티스틱. 검정 통계량. 검정하는 데 쓰이는 통계량. 왜 검정하는 데 쓰이는 통계량이냐면, 자, 저 친구가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 z값이 귀무가설이 사실이 맞다면 이 z값을 관측했을 때 어때요? 요 0 근처에 있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니까. 그렇죠? 근데 얘를 관측을 했는데 0 근처에 있지 않고 우리의 관심 방향인 요 오른쪽 큰 쪽,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서 관측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귀무가설을 기각하겠다. 그래서 여기가 기각역이 돼요. 이 z값이 요 빨간색 범위 안에 속하면 우리가 가정했던 귀무가설을 의심하겠다. 그쵸? 확률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럼 이 기강력은 어떻게 설정이 돼요? 바로 요 넓이가 유의수준 알파가 되게끔. 자, 알파가 0.0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되는 요 값은 우리 표준정규분포 표로부터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Z 0.05가 되고, 이 값은 표준정규분포 표로부터 찾게 되면 1.645라는 값이 나온다. 그래서 스텝 4에서는 우리 기강역을 설정했어요. 기강역이 어디가 돼요? 자, 마이너스 1.6 아니 마이너스가 아니죠. 1.645부터 해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여기가 기강역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스텝 5는 뭐였죠? 검정 통계량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였죠? 표본을 관측해서. 그러니까 이제 스몰 z 값이 되고, 이제 스몰 x가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죠? 155라고 100명을 조사를 했더니 평균이 155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155 빼기 150, 그 다음에 20 루트 100. 요거 계산하면은 간단하게 나올 것 같네요. 2.5가 되나? 2.5. 자, 검정 통계량 값을 계산을 했더니 2.5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죠?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값이 어디에 속해요? 이 기강력 안에 속하죠. 2.5라는 값이. 그러니까 기무가설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 z 값이 원래는 기무가설이 맞다면 표준정규분포를 따라야 되는데 실제로 관측을 한번 해봤더니 표준정규분포로부터 많이 오른쪽으로 치우친 곳에서 관측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운 기강력 그 안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의심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표본으로부터 결과를 얻어봤더니 기무가설을 기각하겠다. 자, H0 리젝트, 이게 이제 우리의 결론인데, 자,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그래도 우리 통계학과니까 그 이 문제를 보고 결론을 이렇게 문장으로 써주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자, H0 리젝트,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풀 문장이에요. 자, 유의 수준 5% 하에서 기무가설을 기각하겠다라는 거니까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그럴듯할까? 금년도 신입사원의 평균 월급이 작년보다 올랐다고 볼 수 있다. 가설 검정의 결과, 그쵸?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통계학 관점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 하나의 샘플을 확인해서 둘 중에 어떤 가설이 더 그럴듯한지. 그러니까 H0를 리젝트하고 반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대립 가설을 억셉트한 거죠. 대립 가설을 억셉트했다라는 표현은 막 그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은 아닌데 주로 이 기무가설을 기준으로 말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금년도 신입사원 평균 월급이 작년보다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100명을 뽑아서 확인을 해봤을 때, 통계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고, 자,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예제를 이번에는 같이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번엔 뭐죠? 요게 이제 그 다시 그거 한 거죠. 정리한 거죠. 그래서 정규 모집단에서 모평균 뮤에 대한 검정을 할 때, 이제 Z 검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 표준 편차인 시그마가 주어졌을 때, 그때는 우리가 그냥 표준 정규 분포를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 다음과 같은 이 규모 가설 하에서 총 3가지의 대립 가설의 형태.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양측 검정이고 2번하고 3번이 이제 단측 검정인데 굳이 또 세분화하면
2번을 우측 검정, 3번을 이제 좌측 검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자, 그랬을 때 검정 통계량은 결국 똑같죠. 1번, 2번, 3번 대립가설이 뭐가 됐던 간에. 왜냐하면 이 검정 통계량 자체는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립가설의 방향하고는 관계없어요. 귀무가설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다 동일하고, 그 대신 이제 기강력이 달라지게 되죠. 그 방향에 따라서 기강력을 양쪽에다 둘 거냐, 오른쪽에다 둘 거냐, 왼쪽에다 둘 거냐, 기강력의 방향 그 장소가 달라지고, 그것만 이제 잘 주의해서 유의 수준 하에서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다. Z값을 관측해서. 그래서 이 정도 이제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아마 이제 시그마를 그러면 모르면 어떡할 거냐, 동일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뭐를 사용하면 되죠? 기초통계 시간 배웠을 건데, 시그마 자리에 이 표본 표준편차 S를 딱 집어넣고 정규분포 대신에, 표준 정규분포 대신에 뭐를 사용한다?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사용한다. 자,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만 그리고 끝낼게요. 그리고 바로 예제를 풀어볼게요. 자, 10페이지 같은 경우는 자, 시그마가 언노운일 때, 물론 지금 상황은 정규 모집단이에요. 아직은. 자, 정규 모집단에서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우리가 관심 대상은 당연히 이 모평균인 뮤예요. 근데 이 얘 자체도, 시그마 자체도 언노운이에요. 알려져 있지 않을 때. 그러면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원래는 시그마를 알면 이 검정 통계량으로 얘를 사용을 했어. 그치? 왜냐면 분모에 있는 시그마를 아니까. 근데 얘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사용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면 시그마를 모르니까. 자,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얘가 틀린 건 아니에요. 이 팩트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겠죠. 시그마를 모르니까. 그래서 얘 대신에 뭐를 사용하냐면 이 시그마 자리에 뭘 집어넣어요? 표본으로부터 얻은 표본 표준 편차를 집어넣어서 대신에 얘가 뭐로 바뀐다? 자유도가 n-1인 t분포로 바뀐다. 그래서 얘를 대문자 t라고 하자. 그래서 시그마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검정 통계량이 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핵심이 뭐였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분포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었어요. 시그마를 알면 그냥 얘를 쓰면 되는데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분포가 달라지는 거예요. t분포로. 그렇죠? 그래서 그 표본 표준 편차 S의 정체는 뭐냐면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그렇죠? 그러니까 표본으로부터 표본 평균도 얻을 수 있고 S라는 것도 얻을 수 있어요. 얘는 어떻게 정의가 됐죠? 표본으로부터 얻은 표준 편차. 그러니까 잔차가 아니라 편차 제곱합이죠. xi 빼기 x바의 제곱들의 합을 뭐로 나눈 거? 자유도인 n-1로 나눈 거. 그거의 양의 제곱근이죠. 그렇죠? S라는 거는. 그래서 S도 통계량이 된다. 그래서 얘만 바뀐 거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T분포 자체도 표준정규 분포하고 거의 동일하게 생겼죠. 중심이 0이고 이런 종 모양을 하고 있어요. 대신 표준 정규 분포보다 조금 꼬리가 두껍죠. 그렇죠? 그리고 중심이 조금 낮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알파가 주어져 있을 때 뭐 양측 검정이냐 단측 검정이에 따라서 기강력을 설정해 주고 이 기강력의 경계가 되는 이 인계값은 뭘로부터 구한다? T 분포표로부터 계산이 가능. 물론 유의 수준 알파가 주어져 있을 때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 자, 그래서 그냥 한 번의 결론을 써봤어요. 10페이지에서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이제 검정 통계량만 바뀌게 되는 경우.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자. 11번.
11페이지의 예제. 자, 한 밀가루 제조 공장에서 한 봉지에 5kg이 되도록 포장하는 포장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포장 기계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원래 5kg라고 평균 무게가 5kg가 되게끔 이제 사용한 그 기계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의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립가설을 이제 얘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6개의 봉지를 샘플을 뽑았어요. 샘플 뽑아서 직접 잰 거예요. 그 6개의 그 봉지, 밀가루 봉지 무게를. 그랬더니 뭐 5.3, 5.2 해가지고 5.3까지 6개의 표본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딱 5kg가 되진 않겠죠. 당연히 오차라는 게 당연히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어떤 봉지는 5kg가 넘어가고 어떤 봉지는 5kg가 안 되고 조금 편차가 있네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근거로 했을 때 진짜 이 기계가 5kg씩 집어넣는 기계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닌 건지를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이것도 그림 그리면서 해볼게요. 자, 모집단이 뭐예요? 밀가루 공장의 봉지 무게가 되겠죠. 밀가루 공장에서 생산된 밀가루 봉지들의 무게. 지금 보면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 모집단이네요. 근데 지금 시그마에 대한 정보가 없죠. 시그마에 대한 정보가 일단 없어. 시그마가 unknown. 자, 이런 상황에서 귀무가설은 뭐가 그럴듯할까? 자, 일단 지금까지 어떻게 믿고 있었어요? 이 뮤가 뭐일 것이다 라고 5kg일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정확성을 다시 측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는지. 그러니까 일단 문제만 봤을 때는 방향성은 없어요. 양측 검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6개의 표본이 주어져 있어요. 6개의 표본. 그래서 이 6개의 표본으로부터 이제 나중에 뭐 x바 표본 평균도 계산을 할 거고 표본 표준 편차도 얻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시그마가 언노운이기 때문에 얘로 이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설 검증을 해볼 거고 쭉 가면은 유의 수준 알파가 문제에 0.05라고 주어져 있고 5%라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샘플 값들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쓰일 거고, 일단 그 6개의 값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검정 통계량을 제시를 해야 돼요. 자, 이 경우에는 모표준 편차 시그마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 t라는 값이 될 거고, 얘는 x바 마이너스 이제 한 번에 써봅시다.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 5가 들어가겠죠. 뮤 자리에. 그리고 시그마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 s를 집어넣을 거고, 루트 n, 뭐 n도 6이라고 주어져 있죠. 이렇게. 얘가 바로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자유도가 n-1, 그러니까 자유도가 5인 t분포를 따르게 된다. 얘가 우리의 검정 통계량이 되겠다. 이 t 값이 t가. 그래서 기강력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자, 자유도가 5인 t분포를 그려봐요. 자유도가 5인 t분포. 표준정규 분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중심이 0.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기무가설이 맞다면 이 t 값이, 이 t라는 확률 변수가 0 근처에서, 마찬가지로 0 근처에서 발견될 확률이 크겠죠. 이 t분포의 밀도 함수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데 0 근처에서 관측이 되지 않고 이렇게 밀도 값이 낮은 이 꼬리 쪽에서 만약에 관측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기무가설을 의심하겠다. 그래서 여기가 이 빨간 부분이 우리의 기각역이 되고 이 기각역의 넓이가 0.05가 되게끔, 즉 0.025씩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기각역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 요 경계가 되는 값은 t 분포표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얻게 되면 이 자리가 뭐가 되냐면, 이제 기호를 제가 대충 써보자면 자유도가 5이면서 요 꼬리 넓이가 0.025가 되게끔 해주는 t 값은 분포표에서 찾으면 약 2.57.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57. 그러니까 기각역이 정해졌어. 기각역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57 이 파트하고, 그 다음에 2.57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기각역이 설정이 됐고, 자 이제 뭐를 하면 돼요? 검정 통계량 값 계산. 그래서 이 스몰 t 값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이제 x바, 그 우리 6개의 값이 주어져 있었죠. 이 5.3부터 해가지고 5.3, 이 6개의 값을 가지고 평균하고 표본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써봅시다. x바 빼기 5 s의 루트 6 이렇게 되는데, 이거 계산하시면은 평균이 5.1이 나오고 표본 표준 편차는 계산을 하시면 약 0.2366 이런 값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연습 삼아서 실제로 이 값이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 값이 얻어지죠. 약 1.0351이라는 값이 나올 거다. 그럼 이 1.0351이라는 값이 지금 어디 있죠? 기각역에 있지 않죠. 기각역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기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무가설을 어떻게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다. 물론 이렇게 가장 0 근처에 속하지는 않지만 1.03 정도면은 약간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긴 했는데, 제가 그 가설 검정의 컨셉이 뭐라고 했어요? 귀무가설은 기존부터 알려진 사실, 그러니까 터줏대감 같은 거라고 했기 때문에 함부로 내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봐줘야 돼. 이 정도면은 기무가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설 검정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기무가설을 이 정도 결과 가지고는 쉽게 기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do not reject H0 이런 표현을 써요. H0 accept라는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더 통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do not reject H0.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다? 유의 수준 5% 하에서 밀가루 공장의 기계가, 그냥 말로 하고 간단히 쓸게요. 기계가 5kg씩 포장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샘플을 뽑아봤을 때는 뭐 정확하게 5.0kg이 되는 그런 봉지는 없긴 했어요.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밀가루 기계는, 이 포장 기계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5kg씩 잘 포장을 하고 있는 기계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의 수준 5% 하에서. 그 유의 수준의 의미가 뭐였죠? 5%의 확률로 내가 내린 결정이 틀릴 수도 있어. 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보험인 거죠. 이 유의 수준이라는 말 자체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인가요? 아니네. 딱 2가지가 더 남았는데 그냥 영상 끊지 말고 그냥 한 번에 가봅시다.
자, 12쪽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뭐가 하나 더 붙었죠? 그 정규 모집단이라는 용어가 빠지고 대표본. 우리 대표본 하면 바로 뭐 생각하면 돼요? 통계학의 핵심인 중심극한 정리. 그러니까 중심극한 정리 말로 하고 넘어갈게요. 뭐였냐면은 모집단의 분포와 관계없이 표본을 충분히 많이 뽑으면, 그러니까 대표본이면 그 표본들의 합이 뭐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게 중심극한 정리였어요. 그러니까 12쪽에서는 뭐냐면 이제는 정규 분포일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정규 모집단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모집단에서 뮤하고 시그마 제곱, 모평균하고 모분산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n자가 없죠. 그러니까 정규 분포일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대표본인 경우, 표본이 충분히 많으면 n이 뭐 충분히 많으면 30을 기준으로 그냥 쓸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설 검정을 한다고 할 때, 이런 규모 가설에 대해서 검정을 한다고 할 때 검정 통계량으로 뭐를 쓸 수 있다? 그냥 그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모집단의 분포와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이 친구를 쓸 수 있다.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죠. 모집단의 분포와 관계없이 대표본인 경우에는 정규 분포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중심극한 정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를 알면 이렇게 쓰면 되고, 뭐 시그마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자리를 s로 바꿔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얘가 원래 사실은 자유도가 n-1인 t분포인데 대표본인 경우에는 자유도가 n-1인 t분포나 표준정규 분포나 거의 같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쓰는 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지만 굳이 t분포를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기초통계 한창 가르칠 때 OX 문제로 이거 되게 많이 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t분포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데, 근데 대표본인 경우에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굳이 t분포가 아니라 표준정규 분포를 이용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를 알던 모르던 그때 상황에 맞게 표준정규 분포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검정 통계량이 된다.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12페이지를 보시면 대립가설의 방향에 맞게 기각력을 설정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그냥 바로 예제를 풀어봅시다. 자, 13페이지. 이제 한 화물 운송 회사에서는 차량에 장착하고 있는 타이어의 평균 수명이 28,000km라는 주장에 의심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28,000km 수명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거 이제 의심을 할 거야. 그래서 이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30개의 타이어를 샘플을 뽑아서 수명을 조사했더니 그 30개의 평균 수명이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28,000이 조금 안 되네, 그치? 그리고 표준 편차도 구했어요. 자, 그때 이제 화물 운송 회사에서 의심하고 있듯이 이 타이어의 평균 수명이 정말 28,000인지 아니면 28,000보다 작은지, 얘네들이 사기를 치고 있는 건지, 이거를 유의 수준 5%에서 검정을 하고자 한다. 내용 굉장히 심플하죠. 자, 그래서 이 13페이지의 예제 같은 경우는, 자,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모집단이 정규분포다, 뭐 정규분포라는 얘기가 전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모집단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 어떤 타이어의 수명이 모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그 수명의 평균 뮤가 있을 거고 분산 시그마 제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시그마 자체도 언노운이네. 문제 제시돼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걸 뭔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30개의 타이어를 조사를 했어. 뭐 표본 평균도 구해봤고 표준 편차도 구해봤어요. 왜냐면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걔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n이 30으로 충분히 크기 때문에 CLT를 적용을 해볼 거예요. CLT를 적용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가설은 뭐가 되냐면 지금까지 타이어의 평균 수명이 28,000km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안 될 것 같다고. 작다고. 그러니까 단측 검정이 될 거고 좌측 검정이죠. 그리고 유의수준 알파가 0.05로 주어져 있고, 자, 검정 통계량이 뭐가 돼요? 언더 H0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CAT에 의해서, 그쵸? 이 Z라는 검정 통계량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뭐죠? X바 마이너스, 이제 기무가설이 사실이니까 이 자리에 28,000을 집어넣고, 시그마를 모르니까 그냥 S를 쓸게요. S 나누기 루트 30. 얘가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n이 표본이 충분히 크므로 그냥 t분포, 사실은 자유도가 29인 t분포를 사용해도 되지만 분포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유도가 29인 t분포나 표준 정규 분포나 뭐 거의 다를 게 없어요. 확률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표준 정규 분포를 쓸게요. 그래서 얘가 우리의 검정 통계량이 된다. 이 Z값이. 그래서 스텝 4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두세 문제 같이 풀어보니까 흐름 파악하셨겠죠? 어떤 식으로 얘가 정리가 되는지. 자, 표준 정규 분포가 있어요. 근데 기무가설이 맞다면 이 Z값이 뭐 0 근처에서 발견이 되겠죠. 기무가설 사실이라면.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관심 대상인 요 작은 쪽에서 발견이 되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겠다, 의심하겠다. 그래서 요 넓이가 알파가 되게끔 0.05가 되게끔 마이너스 Z 0.05 값을 계산을 하면 얘가 마이너스 1.645가 된다. 그래서 기각력이 이제 여기가 된다. 기각력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645까지 이렇게 기각력을 설정을 하고, 자, 계산. 이 Z값을 직접 계산해 볼 거예요. 문제에 나와 있듯이 30개를 확인해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했더니, 자, 27,563 빼기 28,000 표준 편차 1170 나누기 루트 30. 얘를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2.0458 뭐 이런 숫자가 나왔네. 근데 지금 이 숫자가 어디에 있나 봤더니 기각력 안에 있네요. 그러니까 기무가설이 맞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 검정 통계량 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표준 정규 분포의 꼬리 부분에 속해 있어. 그러니까 많이 벗어나 있죠. 중심으로부터. 그러니까 기무가설이 맞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이 나왔죠. 기무가설을 과감하게 기각을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정한 기각력 안에 속하니까. 그래서 유의수준 5% 하에서 타이어의 평균 수명이, 단측 검정이니까 대립가설을 기준으로 써봅시다. 28,000km보다 작다고 할 수 있다. 혹은 28,000km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가설 검정,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대표본에서 우리 중심극한 정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까지 확인을 했고, 요 예제 풀어봤고,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모 비율에 대한 검정. 요거 우리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영상에서 이
모비율에 대한 추정, 구간 추정 이런 거 해봤었는데 이번에는 모비율에 대한 검정이에요. 이 비율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모집단이 베르누이 모집단일 때 0하고 1로만 이루어진 그런 두 가지 경우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집단, 베르누이 모집단에서 이제 결국은 평균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모비율에 대한 검정. 자,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포만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자, 베르누이 모집단. 예, 0하고 1로만 이루어진 이런 모집단의 1의 비율, 1의 비율인 모 비율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쵸? 얘가 우리의 관심 대상.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를 하고 싶냐면 이런 귀무가설에 대해서 그 모 비율이 어떤 특정 값일 것이다 라는 귀무가설에 대해서 검정을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방향에 맞는 대립가설이 주어져 있겠죠. 그때 우리가 표본으로부터 표본을 뽑아서 표본으로부터 일단 좋은 점 추정량인 표본 비율을 얻었었죠. 그렇죠? 표본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했었냐면 이때 검정 통계량이 뭐가 될까? 이 점 추정량하고 모수로 이루어진 우리가 아는 분포 뭐가 있죠? 표본의 개수가 충분히 크다면 이런 거 우리 배웠었죠. 표본 비율하고 루트 n의 p의 1-p 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죠. 요거는 이제 팩트예요. 얘는 팩트인데 우리 가설 검정의 컨셉이 뭐였죠?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돼요? 귀무가설이 뭐예요? P가 P 스타. 그러니까 P 자리에 P 스타를 다 때려 넣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검정 통계량이 뭐가 된다? P 자리에 P햇을 다 집어넣어요. 아니 P 스타를. P햇이 아니라 P 스타예요. 귀무가설이 사실이랬으니까. 근데 P가 이번에는 분모에도 있네.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P도 그냥 P 스타로 다 바꿔버려요. 이게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구간 추정할 때하고 조금 달라요. 구간 추정에서는 분모에 있는 P를 우리가 P 햇수로 바꿨었어요. 그렇죠?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근데 이번에는 P 햇이 아니라 그냥 귀무가설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P 스타를 그대로 집어 넣으시면 된다. 그래서 얘가 우리의 검정 통계량이 된다. 검정 통계량. 그렇죠?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그래서 대립가설의 방향에 맞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다. 그래서 대표본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해서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본이 아니면은 그거는 제가 소개를 안 할 거지만 이항분포 혹은 베르누이 분포를 이용해서 가설 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산이 조금 복잡해. 그래서 그거는 다루지 않고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 그냥 계산이 간단한 표준정규 분포를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소개를 하고 자 이제 마지막 예제 풀어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한 TV 평론가는 모든 시청자의 80%가 상업 광고에 불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비율이네요. 불만이 있는 비율, 상업 광고에 불만이 있는 어떤 비율이 0.8일 것이다. 근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표본으로부터 320명을 뭐 조사를 했겠죠. 설문조사를 해서 320명을 조사를 했더니 이 중에서 245명이 실제로 불만이 있다라고 답을 했대요. 나머지는 불만이 없다라고 뭐 했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이러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표본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 평론가의 주장대로 이 불만율 P가 상업 광고에 대한 불만율 P가 0.8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일단 방향성은 없네. 이 문제만 봤을 때 양측 검정을 하면 될 것 같고 0.8인지 아닌지를 유의수준 5%에서 검정하시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베르누이 모집단이에요. 왜 베르누이 모집단이죠? 어떤 모집단이죠? 상업 광고 불만 유무를 따지는 그런 모집단이에요. 그래서 불만이면 1, 불만이 아니면 0 이렇게 조사를 했겠죠. 왜 불만이면 1이냐면 우리의 관심 대상이 불만율이니까 관심 대상을 1로 잡아야죠. 그쵸? 그래서 P라는 불만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 TV 평론가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 불만율 P가 정확히 뭔진 몰라도 0.8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 양측 검증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유의수준 0.05가 주어져 있고, 자, 그래서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전체 시청자 중에서 320명이나 뽑았어요. 그러니까 N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CLT 적용 가능. 320명이면은 뭐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을 할 수 있고, 이 320명으로부터 뭐를 얻을 수 있냐면 이 친구들의 불만율, 표본 비율. 이 320명도 뭐 일부는 1일 거고 일부는 0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의 1의 비율인 표본 비율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어떻게 하면 됐었죠? 자, 언더 H0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그리고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이 Z-값이 뭐가 되냐면 이 표본 비율 P 해시 있고 마이너스 이제 P인데 기무가설이 사실이니까 이 자리에 0.8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320분의 n분의 P 곱하기 1-P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 표본 비율은 통계량이기 때문에 이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되겠죠. 나머지들은 다 숫자더라도. 그래서 얘가 우리의 검정 통계량이 되고 동일하죠. 자, 표준 정규 분포 우리가 잘 아는 분포예요. 이렇게 생겼고,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반복이에요. 기무가설이 맞다면 이 Z라고 우리가 제시한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제시한 이 Z라는 확률 변수가 이렇게 0 근처에 있을 확률이 클 거고, 근데 만약에 0에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진 쪽에서 관측이 되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겠다라는 컨셉이고, 이 넓이가 알파가 되게끔 양측 검정이니까 0.025씩 이렇게 나눠가지도록 기각력을 설정을 해주면 요 값은 Z 0.025 해가지고 1.96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각력은 뭐가 된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96 그리고 1.96에서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기각력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자, 검정 통계량 값을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표본을 관측을 해서 실제로 이 검정 통계량 값이 0 근처에서 발견이 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설정한 기각력에 속하게 될 건지 이제 기무가설을 기각할지 말지를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P햇이 지금 얼마나 나왔죠? P햇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불만율이 320명 중에서 몇 명? 245명. 그래서 요거 대충 계산하면